다음은 우리 강진모델 씨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나요? 그 북한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생활고를 겪으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인원수가 이제는 2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사실 어떤 스튜디오 나와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스튜디오에 나오지 않고 생활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언론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케이스를 계속 내보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안 좋게 비춰지는 경향들을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탈북민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천에서 열심히 짜장면 배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와, 기대돼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인천 논현동의 한 중국집. 이곳은 전통적으로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김철수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어린 두 젖먹이들을 살리기 위해 아내와 함께 무작정 탈북한 철수 씨는 3년 넘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위험한 오토바이를 오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나요? 누구를 통해서보다 뭐 믿으려고 믿은 건 아니죠.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조건으로 그냥 믿게 됐는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마음속에 좀 와닿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냥 뭐 마음속에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 두 자녀를 들어오느라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힘든 부분 없었나요? 엄청 힘들었죠. 말로는 표현 못할 정도로. 뭐 애들이 3살, 2살 때인데요. 2살 때 왔죠. 태국을 걸쳐서 왔는데, 뭐 오는 동안 뭐 태국에서 뭐 울음소리, 뭐 애들이라 뭐 철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뭐 아프고 이래도 울고 이러는데,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숨죽여야 되고, 그 내 자식인데 그 울지 못하게 입을 막고 그러고 조용히 강 건널 때나 그때 보면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뭐 그걸 돌이켜 보기가 싫네요. 왜 그런지. 태국 감옥에 있을 때도 또 그랬고, 이민국이라고 하죠. 그 태국에서는 이민국 와서도 또 애들이 작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는 뭐 고생을 별로 뭐 안 했다고 봐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했죠. 남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태국 감옥에 가면 한 20cm 정도 되는 그 다유리가, 그 바닥이 다유리인데, 그 다유리 그 한 장당 태국 돈이죠. 태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했어요. 그 자리가 없으면 안 돼요. 여자 방은 너무 사람 많아서. 그때 당시에 뭐 초창기에 돈도 없고 솔직히 뭐 없잖아요. 여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고생을 좀 하다가 선교사님, 여기 한국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돈이 왔었어요. 그 한국 돈 150만 원. 일단은 와이프한테 다 보내고, 와이프도 돈 쓴 건 없죠. 그 자리를 일단은 잠을 자야 되니까 초창기에 돈이 안 올 때 한 달 정도는 화장실에 가 서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같이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를 못하고 혼자만 그렇다 나는 편하게 자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도 말로 그게 안 되죠.
되돌려 생각하기 힘겨운 이야기들을 그래도 담담하게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근데 화면을 보니까 어쨌든 한국에 이제 정착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신 분이세요. 전 8년도에 있을 때 태국 감옥에 있을 때 만났었으니까 지금 한 6, 7년 됐죠. 근데 그때부터 저분이 살아온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디어라고 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분의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끝이 없을 정도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의 이제 얘기 와중에는 항상 선교사님의 도움이 있었고 그런 선교사님들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 이제 그래서 남한의 26,000명 와중에 제가 볼 때는 거의 30%가 거의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구출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남한에 와서도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실 교회의 역할이 통일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원래 이분은 이렇게 목회를 하시려고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사실 중국에 있을 때 대부분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자기 가족을 너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죠. 그렇죠. 챙기기보다는 정말 죽어 있는 사람들을 솔선수범해서 생명을 살리니까 그런 일들에 동참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데 사실 남한에 어느 순간 모든 게 무너지게 되죠. 현실에. 왜 그러냐면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라는 걸 지켜야 되니까 먹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도와주시겠다. 대학교 신학대학교 가는 것까지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말리게 되는 케이스죠. 포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남한에 정착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남한에 와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어디를 가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을 오래 하지를 못해요. 그게 왜냐하면요, 사람 환경이 틀리니까 우리 모르는 것도 많고. 근데 우리 쪽에 사람들 보면은 좀 자존심도 좀 세고 강하고 남들보다 뭐 솔직히 일에 들어가서 뭐 지려고도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있는데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중국 땅에서도 좀 이래 긴장감 그런 게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신분이 없다가 근데 신분이 갑자기 뭐 대한민국 국민이다 자기 마음에 좀 불편하다 그러면 또 그만두고 뭐 사장이랑도 뭐 좀 싸우고 그만두고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저도 맨 초창기 때 회사를 들어갔어요. 일은 뭐 잘한다 그러죠. 근데 왜 그런지 좀 그 북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선입견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자연적으로 쟤네가 근데 나 북한에서 왔다고 좀 깔보고 그러지 않나. 초창기니까 여기 문화도 모르고 적응을 못하고 있을 때니까 그냥 배워가는 단계라고 해야죠. 저도 처음에 회사는 좀 싸우고 나왔었어요. 치고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좀 말로 좀 다투고 그러고 근데 뭐 어디 갈 데 없냐 그러고 배짱 치기로 그냥 나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좀 내가 부족했구나. 진동으로 났어. 철수 씨는 마음이 열렸는지 조금씩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남한 직장 생활이 녹록지 않았던 철수 씨. 그렇다면 한국 입국할 때 첫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자들만 가지는 야심들이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을 북한 땅에서 살다가 갑자기 여기 한국 땅에 와서 뭐 정착을 하라 그러면은 다 거의 99%가 잘 못한다고 봐요. 저는 초창기에는 적응을 하는 기간이 좀 많이 힘들었고요. 여기 이 땅에 와서 지금 만 5년 6년 차가 거의 되는데 사기라고 할까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당해보고 좀 타락도 했었어요. 뭐 어디 뭐 캐나다 갈까 어디 미국으로 갈까 이민 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걸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떠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솔직히 적응을 잘 못해서 한국으로 이민 왔다가 또 이민 간다는 게 그건 실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겨내고 산다는 게 그 뒤에는 항상 우리 와이프가 있었던 거죠. 저는 와이프가 저보다 뭐 나이가 좀 연상이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좀 힘들고 처리 없이 좀 행동할 때 우리 와이프가 뒤에서 좀 다독여주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5년 동안 남한 생활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비법은 따로 없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비법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저는 여기는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니까 일을 안 하면 여기는 죽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다가 한 3개월 정도 쉬었었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마비가 돼버리더라고요. 우리 서민들한테는 그래. 여유가 없으니까. 북한에 있을 때 뭐 전기세, 물세 이건 뭐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런 거는. 근데 여기서 살자고 하니까 3개월을 일을 안 하니까 뭐 임대료를 내야지, 뭐 전기세, 물세, 또 애들 뭐 학원비 뭐 이걸 다 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그냥 무조건 뭐 지하철 뭐 신세가 되겠더라고요. 뭐 노숙자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여기는 무조건 일을 해야 사는 곳이구나. 제가 또 열심히 일을 하되 옮기지 말고요. 한 직장에서 쭉 가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철수 씨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냥 이제 한국에 오셨으니까 남한 땅을 밟으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자유를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정작 이 정착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태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넘어서 오게 되면 하나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모든 탈북민들에게. 근데 이게 살아봤어야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들릴 텐데 살아보지 않은 생뚱맞은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니까 은행이 있다더라. 은행을 이렇게 이용한다더라. 투자는 이렇게 한다더라. 그게 뭔 북한에는 은행이 없어요. 은행이 있더라도 은행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미 그런 경험을 살아오신 분들이 남한에서 이제 어떤 은행 얘기를 하면 그게 들리겠어요. 그래서 항상 환상적인 거 있는 거예요. 남한은 차가 많고 집이 많으니까 대한민국 나가는 순간 차를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집에서 주택에서 살 것 같고 다 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TV 나가면 김태부터 시작해서 예쁜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배우자로 맞이할 것 같고 뭐 다양한 환상 속에 사는데 그게 어떤 교육들을 가겠어요. 현실은 오남이나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나와 보면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북한에서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황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사회를 그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좀 이렇게 눈높이 교육이 아니라 맞춤식 교육이 아니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다 경험해보지 않았을 때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와닿죠. 그렇죠. 예. 이 취재하신 분 철수 씨, 네. 되게 그 봤을 때 되게 내가 부족한 거를 깨달았다 할 때 그때 되게 약간 많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요,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미 고난의 행군 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고난의 행군 이후로 시장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악종거투를 하다 보니까 생활력이 그 나름의 방식대로 생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덜 꼭두게 얼려놔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에 딱 접했을 때 진짜 우주에 온 느낌이에요. 별나라에 온 느낌이에요. 뭐 진짜 타임머신 타고 어딘가에 온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살던 북한에서만의 그 삶에서 자존심 세우고 막 살았지만 그거를 다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분은 그만큼 깨지셨길래 그거를 깨달으셨잖아요. 네. 그게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 네. 더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맞아. 예, 네. 오히려 더 좋게 네. 개선하시는 그래서 그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그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 이 북한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기를 막 다 내려놓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남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내려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한테만 계속 내려놓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통일이라는 건 딴 것이 아니라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물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분들과 저희와 같이 물들어가면서 그쪽도 우리도 그쪽에 물들어가고 그쪽도 우리에 물들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너무 강요하지 않았나 이 사회 자체가. 근데 그런 것들을 이 프로에서 저는 좀 이렇게 같이 물들어갈 수 있게 남한 분들도 좀 이렇게 이해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 들어간다는 표현 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네. 되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북설이 이게 되게 좋은데요. 저는 이런 속에서 벌써 통일이 되어가고 그 통일이 되어가는데 우리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북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같아서 저는 오늘 너무 같이 하게 저도 돼서 괜찮았나요? 아니요. 저는 물 들어간다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탈북민들의 삶은 어떨까? 나 한번 알아볼까? 아니면은 그들은 뭐랑 나랑 뭐가 다르길래 왜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기 힘든 거야? 그들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아마 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데 쭉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우리가 변화해야 되네요. 맞아요. 네,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하고 그들을 진짜로 정말 동등한 친구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 정말 이 사회가 탈북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더욱더 통일을 향해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 씨가 정말 이 탈북민들의 속 깊은 이야기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통일북소리 첫 번째 프로그램 속에서도 저희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일단 뭐 저는 너무 몰랐던 부분을 많이 이제 깊은 얘기를 많이 알게 됐고, 그다음에 참 제가 너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서 그걸로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주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권주의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북한 분들도 많이 내려오시지만 저도 그분들 같이 갈 때 같이 내려놔서 같이 볼 수 있게 그런 생각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요. 김현희 씨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탈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렇게 흘러온 시간들을 보면은 어쩌면 탈북자들에게 지금 시기는 청소년 시기라 할 만큼 기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자들도 옛 방식을 버려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존심 세우면서 내놔라 했던 막 내 세상인 것 같은 어떤 그런 했던 그런 건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땅에서 다시 재시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같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딱이네요. 북소리, 통일 북소리가 네. 서로가 같이 맞닥뜨려졌을 때 뭔가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의미. 그래요.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탈북자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휴전선의 철책이 사라지는 그날이 이제 미래에 다가올 통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는 이 탈북자들과의 더불어 사는 삶은 현재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 휴전선 넘어 멀리 있는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현재의 통일인 탈북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도 우리가 참 주목하고 지켜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통일북소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더 풍성한 2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